자, 정보 처리 기능사, 정보 처리 기사, 실기 준비 차원에서 용어 분석, 이번에는 몇 번째 시간인가요? 5번째 시간인가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용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 테스트 챕터가 어디냐면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에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챕터 부분은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단순히 좀 PC방을 자주 가서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겨본 유저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챕터 부분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나는 내가 온라인 게임을 자주 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에 제가 언급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진짜 게임을 헛한 겁니다. 예. 왜냐면 이 단어는 모를 수가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게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의 한 종류거든요. 네.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정의를 내리면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에서 앱, 카카오톡 앱, 무슨 애니팡 앱,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 거냐면, 자, 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게임을 빗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온라인 게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배틀그라운드죠. 그 다음에 몇 가지 게임 또 언급할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라그나로크.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상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리니지. 예전에 PC방 1세대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왕국도 했었고, 이걸 라스트 킹덤이라고 해서 락킹 맨날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C방 1세대 분들은 당연히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자, 스타크래프트도 있었고, 자, 디아블로도 있었죠. 네,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4까지 이제 막 나온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언급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공통적으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기능이 탑재되거나, 뭔가 우리가 패치한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패치한다. 업데이트한다. 예. 이런 거를 공지사항들로 맨날 띄운단 말이에요. 회사 측에서. 게임사 측에서는 이 공지사항 항상 업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공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패치 업데이트를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적용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X.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가 새로 적용이 되면은 항상 어디에 하냐면은 이게 서버가 항상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테스트 서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별개로 존재하는 게 뭡니까? 본 서버라고 해가지고 실제 게임이 동작되는 본 서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테스트 서버에서는 항상 초기화가 일어납니다. 네, 내가 캐릭터를 키웠던 게 싹 없어지고 얘는 캐릭터를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되는 그런 반복 사이클이 존재하는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어떤 기간제를 운영하는 그런 테스트 서버가 있고, 실제 내가 이제 게임을 계속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특별히 내가 삭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구간. 예, 이걸 우리가 보통 본 서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이쪽에서 이런 단어를 연관된 걸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게임을 안 즐기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워낙에 PC방 강국이니까 이걸 차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각종 온라인 게임들은 테스트 서버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바로 이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자, 게임사에서 새로 추가한 뭐 캐릭터나 뭐 어떤 그런 어떤 스킬 기능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본 서버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본 서버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 서버라는 거를 별도로 운영해서 여기에 일단 먼저 패치를 합니다. 패치 적용을 합니다. 패치 적용이 끝났어요. 자, 그 패치 적용이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뭐 이거는 뭐 길게는 뭐 한 달가량 적용, 1개월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뭐 짧게 테스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미니만 하면 다른 개념이긴 한데, 자, 게임이 만약에 새로 출시했으면은 뭐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 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오픈 베타 테스트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테스트 서버예요. 왜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만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식 출시를 하면은 이제 본 서버에서 적용해서 상용화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무슨 뭐 캐시 아이템을 뭐 이제 판매를 뭐 이게 게시를 한다든지, 예, 어떤 그런 식의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운데 두 번째 단계 테스트 개념에 대한 게 바로 지금 현재 이 정보 처리 기능사 기사에서 등장하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키워드가 뭐냐, 여러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테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 말 그대로 뭐 이제 그 상용화 전에 미리 사전 테스트는 사전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 사전 동작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다? 사실 이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밀접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디버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해요. 그럼 이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버그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버그를 찾아내는 역할. 근데 이거를 이제 유저들이 보통 이제 직접 플레이에 참여를 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뭐 버그 같은 걸 찾아내서 막 이제 고객센터에다 막 제보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디버깅인데, 문제는 이 디버깅을 발견하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오류를 발견하는 관점입니다. 오류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뭔가 잠재적인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를 수정하는 거죠. 네.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히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은 예방을 하는 관점이 있어요. 오류를 예방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이 아이템은 절대 일반 유저끼리 거래가 뭐 불가능한 아이템이 있어요. 거래 불가능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버그가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 이게 저기 갑자기 어디선가 막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막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예, 뭔가 암암리에 편법으로 아이템을 막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영진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래가 편법으로 되는 거를 막기 위한 디버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불가능한 템이다라고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그 유저가 어떤 혼란을 겪지 못하도록, 혼란을 안 겪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방 효과를 하는 거죠. 거래가 가능한 거는 당연히 뭐 거래 가능이라고 써놓으면 좋겠고, 거래 불가능한 거는 그냥 거래 불가라고 이렇게 아예 딱 아이템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죠. 이건 거래 불가능한 거네? 바로 이렇게 식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
예방 효과도 있지만 이제 또 그 다음 예방을 하면서 또 뭐가 발생합니까? 품질 향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품질 향상이 된다.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오류라는 게 한마디로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결함이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 존재한다는 거를 밝히는 행동이 바로 고객센터에 바로 내가 메일 제보를 하는 거죠. 이게 결함이 있느냐 이런 걸 제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밝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고객센터에 제보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아예 공개적으로 업로드하는 유저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결함을 밝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진짜 뭐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깔쌈하게 뭐 블리자드라고 하는 게임사도 뭐 이거를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 그래도 항상 뭐가 존재할 수 없다?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래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다가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기능이 서로 맞물림으로 인해서 버그가 발생될 수도 있고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게 테스트하려는 시도는 실제로 그 시간 낭비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사실을 좀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개발 초기에 해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죠. 뭔가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했을 때 그 기능이 본 서버로 바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테스트 서버에 일단 거쳐놓고 충분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결함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그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계속 제가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버그가 있냐 없냐가 관건이에요, 한마디로. 자, 근데 이런 테스트 기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자, 결함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자, 잠깐 볼게요. 자,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네, 이거 분명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충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바퀴벌레나 뭐 모기 같은 거 잡기 위해서 뭐 F킬러 같은 거 뿌린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살충제라는 거는 뿌리면 퍼지는 거거든요. 그 약품 가루가. 그래서 이게 컴퓨터 그 개발 관점에서도 똑같이 쓰이는데 동일한 테스트를 해요. 네. 일단은 동일한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동일한 테스트에 의해서 뭔가 반복하는 거죠. 반복. 네, 반복 작업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 테스트를 하는데 버그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꾸 반복 테스트를 해. 근데 버그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은 답답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살충제라는 게 원래 이게 여러 번 뿌리는 거잖아요. 여러 번. 여러 번 뿌리는 효과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테스트와는 별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네. 지문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정답 뭐다? 살충제 패러독스다. 네, 이렇게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황에 의존적입니다. 네. 어떤 사건 정황이 생기면
거기에 성격에 맞게 테스트를 실시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류와 부재의 궤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궤변이 발생된다는 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구사항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뭐 이런 어떤 스킬을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유저들이 보통 요구를 하죠. 베타 테스트 할 때.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때 이제 결함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요청자와 개발자 간의 이해관계가 틀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도 품질이 떨어진다 라고 보는 관점, 이런 게 바로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고 보통 이제 여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테스트 원리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이제 저기 보면은 하나 좀 더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좀 나눠서. 자, 이번에 알아볼 건 뭐냐면은 테스트 모델을 알아볼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모델이 있어야겠죠. 뭔가 그 샘플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모티브를 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존재하냐면은 생명주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생명주기 V 모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는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파트를 나눕니다. 굳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테스트 계획이나 설계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먼저 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칭 뭐라 그러느냐, 바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아키텍처라고도 하고 아키텍트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뭐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개념으로 보면 두 번째가 바로 테스트 매니저를 하는 거죠. 테스트 매니지먼트? 관리? 약간 좀 이런 개념? 그래서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크게 두 가지로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뭐 당연한 순서인데, 자, 첫 번째 거는 이거는 굉장히 순서 모르는 게 많이 나오죠. 순서 모르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 순서 모르시면은 나중에 주관식에서 진짜 이거 틀리면은 공부 진짜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필기에서. 네, 필기에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뭐냐면은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을 해야죠. 요구사항을 먼저 쭉 들어요. 요구사항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검증도 하죠. 네. 검증도 하고 이제 디자인 작업도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디자인 작업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구현이죠. 네. 이걸 원래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책에 실려 있는데, 사실은 이걸 좀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하면 필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요구사항 분석.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맞죠? 네.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그 다음 마지막이 구현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처음에 적었던 거랑 지금 바로 여기 적은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이런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은 이거는 바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막히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 테스트 매니저.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가 이제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단위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예, 단위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통합적으로 다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작업이 이제 벌어지겠죠. 확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 테스트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니까 인수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인수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인수인계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인수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테스트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용어를 잠깐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좀 세부 용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테스트 부분에서 원래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피어 리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동료 검토라고 하는, 어떤 우리말로 해석하면 동료 검토라고 그러거든요. 예, 얘를 좀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동료 검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2명 내지 3명이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어떤 리뷰 작업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요구사항 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요구사항 명세서죠. 네, 개발 단계 첫 번째.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직접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동작하고 여기는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니까 관계자들이 그 회의 자리에서 이제 들으면서 그 어떻게 한다? 발표를 한다.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죠. 발표를 하고 관계자들이 그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경험을 이제 발견하는 거. 이런 기법이 바로 동료 검토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개발자 회의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굳이 뭐 의미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루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루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워크스루, 뭐 스루 패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관통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토 자료인데, 검토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회의 시작 전에 미리 어떻게 한다? 자료를 배포합니다. 사전에 배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검토 작업을 하는 거죠. 사전 검토 작업 이후에 단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리뷰를 통해 이제 우리가 오류 검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서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글로 써서 종이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화 작업은 반드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워크스루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타났네요. 죄송합니다. 워크스루인데 우크스루라고 해놨네. 자, 워크스루죠. 월크스루라고 할까? 월크스루.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문 용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인스펙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펙션.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스펙트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요구사항, 그 다음에 설계 단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원식 코드를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그럽니다. 네,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작권자 외의 다른 전문가나 그 이제 또는 어떤 그룹 팀이 그룹 팀 단위로 그룹 팀이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오류를 찾아낸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스펙션 기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료 검토, 워크스 인스펙션. 네, 이거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디버깅 관련해서 항상 이 용어 세 가지가 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능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사 시험에도 나오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같은 과목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아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가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문제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학습을 하시면서 단어의 이해를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내용을 준비해서 용어 분석 자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